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미정형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앞으로님, 대박이다님, 그리고 후니맘님, 네, 다트51님 어서 오시고요. 미정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고고님, 그리고 플러스 웨이브님, 네, 체리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 자, 네, 배짱대범님, 그리고, 네, 박태현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리소님, 항상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정원님, 네, 그리고 선우현상님, 네, 크스노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여기, 네, 신신님, 그리고 건강경제님, 매일 좋은 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보리사랑님, 레몬트님, 그리고 허공방님, 어서 오세요. 네, 호초이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그 시장이 좀 굉장히 과열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그거를 좀 차분하게 시키는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들이 걱정하시는 조정이나 이런 게 오진 않았고요. 이 진주님도 어서 오세요. 네. 개인들이 걱정하는 조정이 오진 않았고 지수도 좀 다시 원래대로 올라왔고요. 종목들도 이제 차분히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강조드렸던 대선주 중에 정책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짚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할 건데요. 뭐냐면 조정이 끝난 종목들을 그 확인하는 법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대선주 정책주들 어떤 게 지금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셔서 그렇지 열심히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열심히 올라와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밑에서 이제 새싹 나오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잠깐 체크해드리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예, 김하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느껴진 분들도 있으시죠? 네. 여기 우들맘님인가요? 네, 차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 그 지수는 코스피는 0.6% 하락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1% 네, 소폭 하락으로 끝났는데 자, 금요일 날은 이제 뭘 보시는 거냐면 이번 주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코스피 지수는 시작을 이렇게 했죠. 네, 파랗게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했는데 시작은 좀 위태했지만 끝은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올리면서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예, 장부자님하고 여기 핑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안 불러드렸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월요일날 음봉으로 시작을 했지만 끝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끝났어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그 코스피 있죠. 그 코스피 쪽에 주식을 누가 많이 팔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요즘에 저는 기관 투자자들을 기관 아저씨들이라고 부르는데 뭐 기관 아저씨들이 오늘 좀 많이 파셨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은 뭐 그냥 적당히 팔았어요. 2,700억 정도니까 뭐 일반적인 이제 양인데요. 코스닥에서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외국인인데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기관의 매도세를 보시면 기관이죠. 거래소에서 1조 3천억 원치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1,000억 원 이상. 코스닥은 뭐 그래도 그나마 난데 거래소에서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최근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게끔 뭐 유도를 해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누가 사주고 있냐면 개인들이 그대로 사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조정 온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팔아내는 거, 그러니까 기관이 팔아내는 주식을 이렇게 개인들이 받아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주제 이게 아니니까. 근데 직구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외국인이 판 걸 기관이 사요. 기관이 판 걸 개인이 산다고 이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네. 기관이 판 주식을 개인들이 삽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항상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네. 나중에 개인이 판 거 이제 외국인이 또 사요. 대신에 싸게. 개인이 기관한테 사올 때는 비싸게 사와요. 팔 때는 싸게 외국인한테 넘기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 구조는. 근데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좀 어디 물건 사러 가서 좀 이렇게 좀 바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갱이라고 하죠. 호갱. 네. 그렇죠. 네. 고객님이 고객들 중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호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네. 이제 기관들한테 이제 그런 취급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를 받은 개인들이 그렇게 큰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뭘 받겠어요? 대형주 받겠죠? 대형주들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한번 잠깐 풀어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여기 무방에서는 안 했는데 우리 여기 참 문자반 회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거 보세요. 신용 얘기 이거 우리 정회원들한테만 해드린 것 같은데 라이브 회원들 요즘 저도 하도 시황을 많이 잡다 보니까 네.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네. 예, 스마일 깽이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여기 최근에 이거 신용 늘어난 거 얘기 요거하고 잠깐만요. 네, 뭐 하나 자료 하나 더 가져올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잠시만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네, 돈 좀 주세요 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잠시만요. 자,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 여기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최근에 무방에서 이 얘기 안 했죠, 이거. 이 신용 상위 종목들 설명 무방에서 했으면 1번 찍어보시고 안 했다 2번 찍어보세요. 자, 이거 안 했죠, 이 얘기. 무방에서 안 했죠. 무방 회원분들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거 들으셨어요 저한테? 못 들으셨죠? 그렇죠?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최근에 그 좀 전에 어딨어요? 지수가 이제 코스피 갖고 얘기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연초에 이렇게 급등했죠, 그죠? 네,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뭐 SK하이닉스, 기아차 이런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죠? 이런 대형주들이 초급등을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개인들이 삼성전자가 뭐 삼성전자 없으면 요즘 바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주식시장으로 확 들어왔죠 또 그죠?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 또 늘어났는데 개인들이 이 지수가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폭등하는 걸 보면서 과열됐어요, 그죠? 순식간에 지금 순간 과열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 쪽에서는 이재명 관련주가 확 급등하면서 과열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테마주들 중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에서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급등을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신용. 주식시장의 신용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늘어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신용자 이제 신용 차트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신용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신용이 그죠? 네. 이만큼 폭증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폭증했냐면 여기가 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지수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 보면서 신용이 확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지수가 급등하면서 신용이 급증했어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신용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거는 개인들이 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수가 급등하는 거 보면서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나만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하면서 신용이 급증하면 당연히 뭐가 어디 쪽에 신용이 급증해야 돼요? 개별주나 이런 뭐 코스닥 종목의 신용이 급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전문가면서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기억도 안 나는데 평상시에 있죠. 자, 그 당시에 우리 회원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가 막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폭락이었어요. 미중무역 전쟁 때 폭락 나오고 2년 전에는 일본 수출 규제 있죠. 아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그 SK하이닉스를 겨냥해서 그때 왜 미국 일본이랑 그 수출 규제 문제 있었잖아요. 뭐 에칭가스 이런 것들 있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폭락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이때도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에 일반 개별 종목들 중에 이제 신용이 좀 사람들이 신용을 써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용이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신용 비율 상위 종목들이 있는데 신용 비율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아무리 시장이 정말 힘들고 그래도요. 한 15% 정도는 있었어요. 신용을 사람들이 쓴 비율이 15% 정도 됐거든요. 심할 때는 한 20%도 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폭락이 나올 때도 보통 15에서 뭐 한 17%는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신용이 많이 걸리는 종목들은 보통 15% 전후는 그렇게 걸려 있었고 옛날에 시장 좋을 때는 뭐 20% 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코스피 신용 많이 걸린 종목보다 코스닥에서 신용 많이 걸린 종목이 항상 더 이 신용 비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신용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신용 높은 종목들은 보통 15% 정도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방금 보여드린 이 신용 요것도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지수 따라서 급증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용 이 종목을 보면요. 아까 제가 보통 15%는 나왔다 그랬죠? 잘 보세요. 코스피 신용 비율 1위가 써니전자예요. 써니전자하고 대성홀딩스를 제외하고 다 9%예요. 이것도 11%, 10%예요. 써니전자가 옛날에는 신용이 뭐 15%, 17% 이 정도였던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코스닥은요 11%, 12%짜리가 4개밖에 안 돼요. 왜 이재명 관련주 중에 에이텍TN이 안 가는지 아시겠죠? 신용이 계속 높아요. 에이텍하고. 근데 아무튼 신용이 그렇게 안 높아요. 옛날에는 뭐 기본 15% 이상이었거든요. 오히려 신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주 있죠? 개별주들 쪽에서는 신용이 감소했어요. 근데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시장 이제 이걸로 보면 신용이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되세요? 방송 들어오신 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늘어난 이 신용은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참고로 이거는 거래량이 아니고 단위가 억원이죠. 억원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단위가 돈이라는 얘기예요. 돈. 엄청난 돈이 신용으로 들어갔는데 신용을 이제 엄청 돈이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용이 엄청나게 지금 늘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큰 돈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개별주에 안 가 있고 어디로요?
대형주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힌트는 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그쪽 삼형제하고 삼성전자 이런 쪽에 신용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보시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과열된 많이 올라간 대형주 쪽에 지금 큰 돈이 들어갔어요. 신용으로. 자, 여기에서 그래요.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치자고요. 공매도를 재개해서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처럼 그래요. 공매도가 많이 걸린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어디에다가 공매도 거시겠습니까? 어디다 거시겠어요? 많이 올라간 거에다 거시겠죠? 왜요? 많이 떨어져야지 수익 나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 많이 올라갔어요? 별로 안 올라가셨잖아요. 그쵸? 어디 있게 많이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신용 잔뜩 질러놓은 대형주들 거기가 많이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공매도 치시면은 어딜 치시겠냐고요? 그 대형주를 치시겠죠. 그쵸? 그럼 그 대형주에 있는 그 세력은 거기에서 그래 우리 개인들과 함께 같이 공매도에 걸려서 우리 수익 난 거 다 이렇게 뱉어내고 우리들 같이 조정을 받자.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매도 걸리겠다. 자 정리하고 우리 딴 데로 가자 이러시겠습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 팔아서 현대차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팔아서 기아차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팔아서 더 많이 올라간 LG전자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팔아서 좀 줄여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나 그건 좀 그런가요? 네. 하여튼 뭐 다른 거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른 거 가겠네요. 대형주 좋아하는 세력은 뭐 다른 이제 아직 안 간 대형주 쪽으로 이사를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겠죠? 진짜 과열되어 있는 건 대형주예요. 공매도가 걸리면 보통 세력들이 그 공매도를 대형주에 걸지 일반 개별주는 잘 안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이뻐하시고 기여하시는 그 개별주 테마주에는 공매도가 잘 안 걸려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신용도 별로 안 걸려 있네요. 그러면 그 더더욱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신용을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신용을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공매도가 걸리면 어디서 걸린다고요? 대형주 중에 누구한테 걸린다고요? 신용 많이 걸린 종목. 왜요? 거기에는 개인들이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떤 개인들이요? 초보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수 뭐 공매도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죠? 쭉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어제 했었죠, 도민님 이거? 도민님 돌아계시죠, 그죠? 네. 어제 정현들한테는 어제 얘기했어요, 그죠? 네네.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네. 원래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문자반원들이 제 방송을 또 저녁 방송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이제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뭐 네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넘어가요. 네. 지수 얘기는 백날 해도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네, 예, 맞아요, 돌링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조정이 끝난 그 종목들 있죠.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간단한 걸 얘기해 드릴 건데, 자, 보세요. 톱텍은 이거 갖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자, 일단 사전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이 끝난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아까 이제 제목을 써놨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톱텍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우연히 떠 있네요. 네. 뭐 근데 이거 갖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톱텍이라는 종목이 작년 5월 21일 날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네.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걸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제가 요즘에 우리 정의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성격이 이렇게 불같고 막 이렇게 좀 굉장히 급하신 분들은 이런 데서 추격 매수 하시겠죠. 그렇죠? 네.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성격이 급하세요. 네. 또 이제 약간 뭐 좀 그러신데 그 뭐죠? 좀 성격이 그나마 조금 이제 차분하신 분들은 뭘 좋아하시냐면 눌림목을 좋아하세요. 네. 눌림목이요. 네.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성격이 좀 그래도 좀 둥글둥글하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추경매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좀 정신없어요. 이런 데서 막 2배, 3배, 4배씩 올라갔는데 여기서 막 용감하게 뛰어드시는 거 막 보면은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저 정도의 용기를 갖고 태어나셨으면, 만약에 이제 6.25 전쟁 때 태어나셨으면 6.25 전쟁 때 그 우리 왜 그런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탱크, 북한군 탱크를 보면서 실제로 탱크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탱크 봤는데 아군 탱크였는데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네. 진짜 뭐 대단하더라고요, 탱크가. 근데 이제 6.25 전쟁 뭐 70년 전에 그죠? 네. 그때 탱크 이렇게 보면은 왜 탱크를 보고서 이제 왜 폭탄을 몸에 끌어안고 들어가서 장렬히 전사하신 그런 이제 국군 그 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그 정도의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급등한 종목 여기서 그 뛰어드시는 분들 보면 차라리 그 군인이셨으면 진짜 무공훈장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탱크 달리는 탱크로 달려드는 거하고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용맹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안 그러시죠, 그죠? 이런 분들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뭐 좋아하시냐면 이제 눌림목을 좋아하세요. 이런 분들 성격이 좀 그래도 둥글둥글하세요. 네. 근데 이제 성격이 되게 온순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 싶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가 한 27,000원이네요, 그죠? 네, 27,000원 정도인데 여기서 사볼까 했는데 못 샀어요. 아니 몰랐던가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27,000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충 17,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정확히는 15,000원까지 떨어진 거 같네요, 그죠? 네. 15,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하시는 분들 왜 사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그 전문가분들 중에도 여기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20-30%짜리 반등 하나 나오는 걸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네.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겠지, 올라오면은 그래도 한 20-30%는 올라가겠지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 잘 들으시라고 지금 해드리는 기법 강의예요, 이게.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아주 그냥 그 불기둥을 뽑으면서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상한가가, 옛날에 이제 15%짜리 기준으로 상한가가 1개 내지 2개는 나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30%짜리 1개 정도 이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예쁜 양봉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옛날 기법이라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톱텍이라는 종목이 너무너무 좋다. 이걸 이제 사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보니까 여기 27,000원이었는데 한 15,000원까지 떨어져서, 이 정도면은 내가 어디서 보니까 뭐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하던데 바닥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럴 때 쓰시면 편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살 때는요, 첫 번째 생각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기업 가치나 기업 분석은 다 하셨겠죠, 그죠? 톱텍이라는 회사가 그래요. 좋다고 치자고요. 좋고 뭐 실적도 괜찮고 사장님도 괜찮은 것 같고 다 어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기로 하셨어요. 기업 분석 끝났죠. 자, 그럼 그때부터 뭘 봐야 되냐면, 조정이, 이게 뭐냐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얘기는, 급등했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얘기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조정 중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정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뭘만 확인하시냐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천만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솔직히 이 정도 떨어지면
우리 흔한 말로 인간적으로 양봉 이런 거 한두 개 나왔다니까요. 그냥 나왔어요. 요즘에는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충 봐서 바닥인 줄 알고 사셨어요. 근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더 하락하는 경우가 보세요. 어때요? 쭉 하락하죠? 아까 얘기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네. 어때요? 주가 더 빠지잖아요. 어디까지 빠졌냐면 11,000원 아닌가요? 여기? 그러네요. 거의 11,000원도 깼었네요. 대충 10,000원대까지 들어왔어요. 여기 27,000원인데요. 그럼 뭐예요? 고점 대비 반토막도 더 났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 조정,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기간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이 잘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기간 조정을 끝내고 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셨죠?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있고 또 떨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그냥 차트만 보고 대충 그냥 옛날에 많이 갔으니까 또 가겠지 해서 잡으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초로 이게 톱텍이 처음에 이렇게 3개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죠? 떨어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박스권인데 이거를 못 견디고 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1월 달쯤에 여기서 쓱 빠져버리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11월 중순부터 뭐 코로나가 막 그러면서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 이탈해버린 거예요. 12월 달에는요, 연말이라서 또 빠지고, 영국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빠지고, 그렇죠? 네. 들었다가 놓는데 너무 세게 놨고 그래서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할 방법 되게 많은데 오늘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주가를 이렇게 돌려 세워야 되잖아요. 조정이 끝났으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났으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확실하게 거래량이 서야 됩니다. 거래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 사시면 안전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시면 당합니다. 약간 비싸게 사더라도 주가가 한번 제대로 돌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대충 여기 27,000원이었는데 여기 15,000원이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딱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려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확실하게 보고 사셔야 돼요. 설령 17,000원, 15,000원이 아니라 18,000원에 사시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잡으시면, 확인하고 사시면 조금 비싸게 산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만큼의 시간 절약을 하는 거죠. 들었다 놨다를 해야 되니까 이 시간 절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비싸게 사는 대신에 시간을 절약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 낙폭과 대주말 이렇게 주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거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히 모르시면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차트를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종목을. 톱텍은 이건 진짜 오늘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나노엔텍이 여기 잘 보시면 작년 9월달에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쭉 급등을 했죠, 그죠? 네. 그러다가 반등 나오고 뭐 세력들 좀 나갔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밑으로 쭉 하락을 하죠, 그죠? 네. 하락을 하는데 9월달이죠. 주가가 바닥 잡는데 보통 몇 달 걸린다고요? 3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9월달, 10월달, 11월달쯤 되니까 어때요? 바닥이 잡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했는데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지를 못하니까 밑으로 한번 빼잖아요. 투면 나와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버벅거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낙연 관련주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릭스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생선회사 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고점이 1,900원이었네요. 여기는 얼마예요? 1,100원이죠. 그러면 8,000원 빠졌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800원 빠졌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몇 퍼센트 떨어진 거예요? 고점 대비 대략 40% 떨어졌거든요. 개별주들은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떨어지면 보통 바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3개월 동안 9월달이니까요. 9, 10, 11월 그래서 3개월 동안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바닥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거래가 아직 별로 없죠.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섣불리 조정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주가도 되돌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네. 쭉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거래가 음봉 길이가 길어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때려버리죠. 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그 노력을 반복해야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엄청난 호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차트를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시죠? 아, 어쩌다 저리 됐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네. 안 돼 보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트하고 똑같은 게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였죠. DPC 초록뱀 그런 거였잖아요. 네,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이거랑 똑같은 차트가 누구였냐면 네, DPC였죠. 얼마 전에 상한가 나왔어요. 네. 화요일날. 네. 이게 뭐예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빅히트 이제 그 상장 기대감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음봉 감옥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음봉 때려놓고 돌린 거잖아요. 음봉 때려갖고 돌린 거잖아요. 이거 음봉 감옥이라니까요. 네. 음봉 감옥에 딱 가다 놓고 있다가 상장되기 전에 흘러내리다가 딱 상장되니까 폭락시켜 버렸잖아요. 네. 이게 아까 릭스 솔루션이랑 거의 차트가 똑같죠. 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서 이걸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방탄소년 저기 빅히트가 상장되기 정확히 며칠이었죠? 잠깐만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빅히트가 상장한 날이 10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면 10월 15일 전에 여기 10월 15일이죠. 요 음봉 맞은 날이 빅히트 상장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한 2만원 정도 있었어요. 여기서 2만원 정도 있다가 일주일 만에 한 13,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7,000원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대략 한 30% 정도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빅히트 상장만 하면 그때 유행했던 말이 따상이잖아요. 따상. 네? 따상 뭔지 아시죠? 네. 따상 나올 수 있는 건데 야, 이게 30%나 빠졌네. 그 이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 조정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정 시작한 건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이제 사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대 맞아버린 거예요. 맞았죠? 맞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주식을 산 거예요. 꼬리 9개 달린 여우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묘라고 부르죠. 네.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락하잖아요. 이제 상한가 나왔죠? 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통 떨어지는데 3개월 걸린다 그랬죠? 그쵸? 바닥 확인하는데 여기가 10월 달이거든요. 네. 한 달, 두 달,
3개월. 대충 3개월 지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개월인데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바닥 잡히잖아요. 가격 조정 3개월이라고요. 만 3개월. 보통 그래요. 9월 말부터 하락을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만 3개월이면 12월 말 1월 초겠죠. 여기였잖아요. 찍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 번 더 시킨 거죠. 이거를 3개월을 꼬박 채워서 가격 조정을 주고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여기서 이게 사신 분들 얼마나 많고 생각하셨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낙폭과대 종목을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뱀이 있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DPC보다 초록뱀이 그나마 낫다고. 초록뱀보다 키이스트는 그나마 훨씬 낫다 그랬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회복이 됐어요. 초록뱀이죠. 네. 초록뱀은 뭐예요? 그냥 요거 한 대 맞고 그냥 쉰 거예요. 잘 보세요. 계산해 보시라니까. 조정을 시작한 부분이 어디냐면 대충 여기서부터예요. 몇 달 걸렸어요? 한 달, 두 달, 3개월 걸리니까 어때요? 바닥 찍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틀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더니 이제 하나 뽑은 거예요. 왜냐면 그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하고 방탄소년단 그 빅히트, 네. 소속사 빅히트하고 이제 서로 지분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지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했대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낮에도 올랐고 시간에서도 좀 추가 상승 나왔더라고요. 다행이죠. 초록뱀하고 여기 DPC 물렸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한 줄기 희망을 보시는 거니까, 그죠? 네. 제가 옛날에 DPC랑 초록뱀 여기 하락했을 때 그랬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락하기 전에. 근데 하락했을 때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거는 당분간 힘들 거라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냐면 초록뱀 갖고 있는 분이 저한테 쌍욕했었어요. 네가 전문가냐고. 초록뱀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 봤냐고. 봤어요. 보고 한 얘기예요. 네. 네가 전문가 맞냐고 엄청 욕했었어요. 제가 원래 웬만하면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데서 사시면 안 된다고. 네. 낙폭과대 조심하시라고. 왜 그랬냐면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 돌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물리는 것도 되지만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돌려 세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빅히트 있죠? 빅히트를 봐야죠. 그러면 빅히트는 뭐냐면 그때 이것 때문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이때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하시죠 이거? 이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거 바닥 잡아드리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이런 양목 나올 테니까 그때부터 매매하시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잡고 돌렸었죠, 이렇게. 그 이후로는 저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뭐 하나 보였죠, 그죠? 딱 보이더니 크게 보면 주가 흐름을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네. W자 엉덩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엉덩이 딱 쌍바닥 딱 잡아놓고 거래가 딱 세면서 어떻게 돼요? 올리죠. 네, 이건 본격적으로 이제 올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주가도 이렇게 쌍바닥을 잡았고 부드럽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렇게 감소하다가 탁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튼 거예요, 우측으로. 네. 이게 조정이 끝났다는 시그널입니다. 네, 이게 조정이 끝났다는 시그널이에요. 이게 나오고 나서 매매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하고 사시면요, 솔직히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네, 어디서 사도 1-20%, 20-30%짜리 수익은 잘 나옵니다. 네. 뭐 나중에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네, 진짜 우리 그냥 용돈 벌기에는 딱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조정을 끝내고 이제 우상향으로 틀기 시작했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는 20-30%짜리 수익은 그냥 나옵니다. 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종목을 몇 개 더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KPM 테크 이런 것도 볼게요. 이런 거 많이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맨날 물리지 마셔라 그런 얘기 많이 해드리죠, 그죠? 네. 이것도 뭐냐면 처음에 음봉을 하나 딱 때려요. 이게 음봉 가목이에요. 옆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튀어나왔죠. 그때 호재가 있었어요. 이게 그때 뭐 텔콘 RF 제약이랑 같이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게 나오고 이렇게 거래가 또 터졌어요. 상한가 나오면서. 그랬더니 이제 음봉 감옥을 또 만든 거죠. 상한가 하나 보여주고 음봉을 쭉 때려요. 이렇게 때리고 뭐 했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밑으로 지금 또 슬슬 빠지고 있어요. 조정이 끝난 차트예요? 안 끝난 차트예요? 안 끝났어요. 가격을만 놓고 보면 여기가 대충 7,46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400원이죠? 여기 얼마인데요? 2,700원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빠진 거예요? 3분의 1까지는 아닌데 거의 3분의 1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3분의 1 빠진 거예요.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자, 가격적으로 보면 싸요, 안 싸요? 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찍고 나서 3개월 이상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얼추 바닥에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이론이지 실전은 다르거든요. 참고하시는 얘기죠. 근데 잘 보면 뭐 기간으로 보고 가격적으로 보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고 하면 그래요. 조정이 끝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안 끝났어요. 왜요? 아니 끝났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면 솔직히 충분히 빠진 거 맞긴 맞는데 여기서 특별한 악재가 나오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정도면은 네, 다 끝난 거 맞긴 맞아요. 4월만도 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주실 때, 돈 빌려줄 때 뭐 보고 빌려주나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뭐 신용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차를 갖고 계신지 뭘 보죠? 그게 뭐예요? 담보. 담보라는 걸 담보를 잡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뭐 직업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정 안 되면 뭐 누구라도 이제 옆에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죠? 네. 뭐 보증을 쓰게끔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담보를 잡아요. 맞죠? 네. 주식에서 조정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가 필요한데 그건 거래량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정말 이걸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고수라면 이걸 사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솔직히 고수반이 아직 내가 못 올라왔다 이런 판단이 있으시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거래가 딱 늘면서 거래가 는다는 얘기는 양봉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봉 나오고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솟구치는 거는 진짜 거의 없어요.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하나 보내주세요. 네. 어느 날 어째 상한가는 뭐 이렇게 급등하더니 쫙 갔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하나 보내달라니까요. 네. 저도 거의 없어요. 이런 거 본 적이.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양봉 하나 나왔다가요. 한두 개, 보통 한 개예요. 두 개도 아니고 거의 한 개 나왔다가요. 네. 눌렀다 다시 가요. 아까 빅히트처럼. 그러면 양봉이 딱 나오고 거래 딱 쓰는 거 보고 이제 바닥 잡고 돌아서려고 하나 보다 확인하시면 되죠. 언제까지요? 누를 때 여기 밑에 깨나 안 깨나 잘 확인하시고 안 깨네 딱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때쯤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리스크는 최대한 걸러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예요? 시간도 절약했고 마음도 편한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여기서 사셨는데 세력이 재료도 잘 붙여주고 수급도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 노릴만도 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최근에 그 많이들 들고 계신 이재명 관련주 토탈소프트나 이런 거 보세요. 토탈소프트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제발 진짜로요. 제발 여기 들어가서 선생님 이거 가져갈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더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이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뭘 했는지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팔까 말까, 더 살까 말까, 뭘 탈까 말까, 이걸 내가 왜 샀을까? 밤새 그냥 유튜브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여기서 뭐 했을까를 한번 딱 1시간만 공부해 보세요. 여기를 공부하라고요. 여기를. 맨날 이상한 데서 여기서 막 이상한 매매 기법 배우지 마시고 여기를 공부하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고점 저점 줬는데 얼마 걸렸어요? 3개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거래량 감소하다가 거래량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확실하게 거래 늘어나면서 양봉 하나 꽂아놓고 그때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재명 관련주들 다 준비시켜 놓고 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디예요? 일부러 말을 빨리 했어요 지금. 네. 이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나면서 눌림목 나오고 저점 높이다가 아까 좀 제끼면서 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런 걸 찾으라고 이런 거를. 거래량 나오는 거 이제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천에 널렸다잖아요 지금. 이따가 잠 안 오시면 잠 오시면 그냥 푹 주무시고요. 잠이 혹시라도 안 오시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1번 찍어보세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뭐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 50명 이상 안 찍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셉니다. 딱 10초간 셀게요. 50명 이상 안 찍으면 나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유튜브 뭐 여기저기 다 열어놨는데 합쳐서 50명 이상 안 찍으면 나 얘기 안 할 거예요. 많이 찍지 마세요. 네, 한 번만 찍으세요. 크세노포님이 한 혼자서 한 20개 찍으신 것 같네요. 네. 저기 크세노포님만 들으세요. 네. 이따가 혹시라도 잠이 안 오시거든. 네.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오늘 저기 코스닥 종목 있죠? 네. 코스닥 종목 잠깐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코스닥 오늘 저기 상승률 상위 있죠? 상승률 코스닥 상승률 이거 이제 움직이네. 보세요. 오늘 여기 상한가 가는 것부터 한번 다 보세요. 네, 그러면 이런 차트가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회원들도 이따가 우리 회원들은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잠이 안 오시죠? 잘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제 박스권 타령 많이 했죠. 박스권 이렇게 돌다가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셀리버리인데 오늘 상한가 코스닥에서 상한가가 4개 나왔는데 잘 보시면 뭐예요? 네, 박스권 돌다가 돌파하면서 나가는 게 많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끄트머리쯤에 보시면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쏩니다. 셀리버리예요. 네, 어리버리가 아니고 셀리버리. 이름 안 까먹으시겠죠, 그죠? 제가 추천한 건 아닌데 이름이 재밌죠, 그죠? 네. 어리버리가 아니고 셀리버리입니다. 네. 뽑죠? 2에서 6월도 높네요. 부채율도 적고. 네. 뽑았죠? 28만원짜리예요. 자, 우리바이오, 이건 패스. 신라이스지가 뭐예요? 박스권 돌다가 돌파했죠? 최근에 거래가 좀 있었죠? 네, 저희 이번 보유 종목입니다. 네. 이거 이재명 정책주입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트 전공은 갔는데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관련주였거든요. 이름이 비슷해요. 오리엔탈 말고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관련주로 갔는데 얘기해드리려다가 안 해드렸는데 오리엔트 전공이고 오리엔탈 전공이 있어요. 네,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관련주인데 오리엔트 전공이 많이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면 가끔씩 오리엔탈 전공이 갈 때가 있어요. 최근에 보면 박스권 이렇게 만들고 돌파하는 겁니다. 네온테크 드론 관련주죠. 뭐예요? 박스권 돌파하죠. 잠시만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성화이텍도 뭐냐면 여기서 박스권 돌다가 돌파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명 박스권이에요. 돌파하고 튀어나가죠, 그죠? 시그네틱스 박스권이에요. 코렌텍 이건 아니고 반등 나오는 거고 유니센 이것도 박스권 돌파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과열된 거고요. 네.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종목들의 큰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박스권 돌파하고 튀어나가죠. 도대체 누가 조종온다 그랬어요? 네. 2달짜리 박스권 돌파. 네.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서 쫙 준비하고 있다가 쏘기 시작하죠, 그죠? 네. 누가 조종온다 그랬어요? 누가? 이게 뭐예요? 박스권이잖아요. 돌파하는 거 딱 준비하고 있다가 조정 안 오네? 확 가버리잖아요. 네. 안 느껴지세요? 넥슨 GT 조정 이게 뭐냐면 조정 다 끝내놓고 자, 잘 나왔어요.
고점 대비 여기 저점 3개월 걸렸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옆으로 돌렸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죠? 네, 옆으로 돌리잖아요. 이게 조정을 잘 끝낸 거예요. 3개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3개월 거래량이 자꾸 보이죠? 그리고 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박스권 뚫고 이제 슬슬 올리기 시작하죠? 네. 이따가 한번 보세요. 베셀 힘없는 거 보시면 모르지 못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때요? 치고 나가죠? 박스권이죠? 인터파크 박스권 있는 거 치고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코스닥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박스권으로 거의 대부분 설명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박스권 뚫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더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네. 최근에 한 달 가까이 계속 박스권 돌파 종목 공략하셔라. 지금 종목이 널렸다. 지금은 뜰채로 갖다 뜨면 된다. 물반 고기반이 아니다. 그냥 갖다가 막 뜨면 된다 그랬죠. 누가 조종한다 그랬어요? 이게 조종입니까? 본격적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왜 중국 증시를 자꾸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중국 상해 증시? 멀리 갈 게 없으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우 벌써 9시 넘었네요. 네. 이해되세요? 이따가 코스닥 종목들 그러니까 한번 돌려보시라고요. 잠 안 오시면. 네. 주말에 심심하시면 돌려보시라니까요. 이해되세요? 누가 조종한다 그랬어? 누가? 네? 열심히 지금 빨리 주식을 사셔야죠. 그쵸? 네. 이따 한번 좀 돌려보세요. 아셨죠? 네. 누가 조종한다 그랬어요? 그쵸? 네네. 이거 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있죠. 조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 누구예요? 그 이제 인맥주에서 대선주가 정치 테마주가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바뀌고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각 후보마다 정책주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정책주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여전히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행정, 뭐 그러니까 도지사라든지 그죠? 네, 그쪽 일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책주가 많습니다. 누구겠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재명 씨도 있고 정세균 씨도 있고 물론 이낙연 씨도 되죠, 그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인도 오래 하셨고 뭐 행정 그쪽도 이제 경력들이 다 이제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 정책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주가 아니 뭐 움직이겠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신공항 관련주 승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또 간다 그랬죠? 영화금속 살짝 올렸죠?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살짝 들었죠? 저희 보유 종목 아니에요. 보유 종목이 아니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살짝 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살아있다고. 오늘 14% 급등했어요. 그냥 저희가 안 산 거 슬쩍 얘기해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영웅이란 것도 얘기했었죠. 바닥에 있는 건데 방향 틀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조정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5% 귀여운 상승 나왔죠. 네. 이재명 관련주 중에 이재명 씨가 무상급식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상급식 수혜주가 신라이스지입니다.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이게 기존 회원들한테 그 추천 2번 나갔어요. 올해 말고 작년에. 올해 뭐 1월달이니까 지금. 작년에 2번 나갔고 기존 회원들은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서 1월달에는 그냥 문자방만 추천했거든요. 문자방이란다 저기. 단톡방만 추천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정책주도 갈 거라 그랬죠, 그죠? 저희가 추천한 게 신라이스지인데 1월 19일이니까는 이번 주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요거는 이 종목이 라이브 회원들 갖고 계셨어요. 기존 회원들. 그래서 단톡방에만 추천했는데 재료가 뭐라고 나왔어요? 신라이스지 이재명 무료급식 수혜주라고 그랬죠. 네. 무료급식, 무상급식.
상한가 뽑았잖아요. 현재 보유 중입니다. 수익이 한 저기 라이브 회원들 기준으로 한 40%입니다. 네. 수익이 40%라고요. 40%가 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놨다는 얘기예요. 라이브 회원들을 기존으로 갖고 계셔가지고 단톡방에만 추천했어요. 이번에. 지금 저희는 이미 인맥주도 이제 핵심되는 건 다 사놨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들도 지금 열심히 기존에 있는 사놓은 게 있으시고 신규 회원들 요즘에 열심히 사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꾹꾹꾹꾹 누르고 있는 거 열심히 사드리고 있어요. 정세균 관련주 중에 수산중공업 많이 갔죠, 그죠? 네. 이거 후발주자 지금 사 모아놨습니다. 신규 회원들도 사드리고 종목은 노코멘트 공개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코스닥 종목들 왜 보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세력들은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으시라고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잠이 안 오시면 보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종목들 공략하셔야 돼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에요. 공매도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종목들을 찾으셔야 돼요. 다만 아까 제가 차트를 좀 이렇게 재밌는 걸 보여드렸죠, 그죠? 차트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박스권을 뚫을 수 있는 힘과 박스권을 뚫고 오래 올라가려면 그만큼 재료가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그 재료 분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너무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고요. 참고만 하셔서 이렇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하다 보니까 9시 10분이 다 됐는데 제가 원래 준비한 게 더 많이 있었거든요. 뭐 플레이 위드나 현대 로템, 그 다음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또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조정이 끝난 종목을 이왕이면 박스권 돌파를 이제 막 한 종목을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빨리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주말에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종목들 다 상담해드리고 바로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제 메일 주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 적어놓을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저는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메일 주소는 요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월요일날 뵐게요. 네. 지금까지 진건승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